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도 10억 싸, 전용 59제곱미터 17억 찍어도 로또 분양 줄 선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10억 이상 쌉니다. 10억 이상 싸고 지금 기회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은 청약 가점이 되신다면은, 청약 가점 되는 분들 중에 뭐 돈이 여유롭지 않다라면 정말 10억이 일단 더 시세보다는 싸니까 공동 투자를 해서라도 본인이 거주하고 나중에 이미 싼 금액은 뭐 투자자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본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진짜 투자를 받아서라도 사야 되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통장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통장으로 주변보다 좀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 가점을 우리가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 가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 통장 기간, 이 가입 기간 17점 해서 총 84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오랜 기간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부양가족 수를 유지하면서 통장에 계속 납입을 하는 것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4개구를 빼고는 다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서 4개구를 빼고 다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4개구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구들은 통장에 대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편에는 청약 통장을 버리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강의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고 이 현재 좋은 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시세보다 10억 이상 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조건 잡아야 되는 아파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 안 받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투기과열지구가 돼야지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생겨요. 투기과열지구는 이 모든 게 이제 주택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부터 해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한사항, 모든 게 주택법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조에 보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뭐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지금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우리나라 전체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이 4개 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게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요.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은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을 했을 때 주택법에서는 거주 의무와 그리고 전매 제한, 재당첨 금지라는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아야 되냐면은 표준건축비에 그리고 토지비, 그리고 그 사업 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업 주체의 적정 이윤, 조합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적정 이윤이라는 것은 거의 최소 이윤이에요. 물가 상승률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최소 이윤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토지비와 현재 건축비가 원가에다가 최소의 이윤만 붙어 있는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공급 주체가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고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우리가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게 전에는 서울시 전체가 다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 통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4개구밖에 남아있지 않고, 4개구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뭐 분양가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17억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 투자라도 해서 잡아라. 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주택법 57조에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기본법 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아까 그 내용이에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재당첨 제한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 보면은 제한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54조 1항 6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이 재당첨입니다. 이거는 10년간이고요. 청약과열지구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 4개구에서 지금 재당첨 기간이 10년인데 이거는 계약과 상관없어요. 당첨이 됐는데 본인이 계약을 포기했어. 그럼 나 이 통장 또 써? 못 씁니다. 당첨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10년 동안 당첨이 제한돼요. 그래서 잘 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돈을 준비하고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돈을 준비하셔서 당첨되면 나 돈 없으니까 다시 할래 이게 아니라 돈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안 되면 공동 투자자라도 모집을 해서 진짜 뭐 친인척이랑 잘 써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 그러면 주택 다 등기 친 다음에 거기에다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해당될 것 같아요. 공공택지는 5년이고요.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조합사업에 의한 민간택지, 택지 조성을 공공이 한 게 아니고 LH가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서 분양가, 주변 분양가 시세에 비해 80% 미만 또는 100% 미만으로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주 의무가 3년이 있고요. 또 하나 제한사항 전매 제한입니다. 이거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있는 건데요. 자, 투기과열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이 됩니다. 수도권은 3년,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그러니까는 3년 거주해서 3년이 돼야지만이 전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공동투자라도 하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제일 좋은 곳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지금 가장 뭐 투자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는 용산구, 이 4개 구의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시에서는 보면은요, 대학으로 따지면 이건 서울대나 마찬가지예요. 뭐 서울대에 붙어 있는데 너 전매 제한에 너 당연히 안 팔지. 무슨 전매 제한 안 해도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교육하기도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뭐 거주 의무도 안 줘도 그냥 거주 의무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세법상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10년 보유해야지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진짜 뭐 빨리 갈아타고 순발력을 발휘해서 투자처로 옮겨야 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 사항들이 정말로 나한테 제한 사항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한테 너 다른 데로 편입하지 마, 이게 무슨 뭐 제한 사항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너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내가 취직시켜줄게, 당연한 거죠. 너 이만큼 살아야지만이 너 팔게 해줄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지역에 당연한,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서 제한을 두는 거는 제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공동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용산에 대한 한번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조그만 글씨인데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다시 해서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은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다, 이 말씀 아까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용산에 분양한 공급계약서예요. 전매 제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 제한 안 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그리고 거주 의무도 다 있어요. 자, 3년 거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그 재당첨 제한, 당첨 발표일로부터 10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의 일부를 따서 새로 만든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지금 요번에 분양할 19일 날 이제 분양 공고하고 분양하게 될 잠원동의 메이플 자이도 이 형식을 아마 그대로 따르는 그런 분양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들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그냥
보유 기간에 따라 그전에는 보유 기간만 10년 넘어가면 80% 해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보유와 거주를 나눠가지고 각각 40% 그러니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는 거에서 40%가 거주 기간이 차지하고 40%가 보유 기간이 차지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80%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지역에서 당연히 거주 오래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보유 오래 할수록 세금 감면받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한사항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너무 좋은 곳이긴 하다. 너무 좋은 곳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땡빛을 내서라도 공동 투자를 해서라도 여기는 해야 된다. 그럼 그런 것들이 청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런 특수한 지역들 아주 비싸면서 이상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 이상하게 뭐 투기를 하라는 지역으로 저는 뭐 들리기도 하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런 지역들 아주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곳에 그리고 이런 곳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첨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 가점 점수도 못해도 아마 73점에서 아마 75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몇 개 안 되는 고분양가를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기도 힘들 뿐더러 자 이런 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히 한번 조합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되면 너무 좋고 되면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계약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이 앞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그리고 통장이라는 것이 쓸 수 있을 만한 곳이 4개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다음 청약 통장을 버리라는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신문에 이렇게 신반포 메이플 자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생각에 그냥 오늘 강의는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고요. 진짜 분양을 하더라도 점수가 되더라도 이런 돈을 못 모으고 꼭 분양을 받아야지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합원의 수입은 극대화가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4개 구에 당첨받는 것 외에 나머지 구에서는 조합원들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투자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